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온 국민이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회로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동물들의 고통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크크TV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크크TV 쏘골레요. 오늘 또 분위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원래 쓰는 스튜디오가 아니고, 또 이 먼 길 서울에 또 좋은 곳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카우보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분, 동물 관련해서 구호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또 좋은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바람직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런 두 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대배우님 이용녀 배우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전에 미모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너무 고우십니다. 네, 할머니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인사드립니다. 예, 네. 이용녀 배우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죽은의 태양이라든가 보이스, 그 손도 게스트에, 손도 게스트는 말 안 해도 알죠. 거기서 거의 키맨이죠, 키맨. 대단한 광기 있는 연기도 잘하시고. 근데 실물 오늘 잠깐 말씀 나눠봤는데 너무 온화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런 연기를 어디서 나오는지 상상을 못 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른편에 계신 분은 경북 칠곡에서 소리 없이 무명의 얼굴 없는 천사, 동물 유기견들 관리하시고, 성함이 안녕하세요. 진민숙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또 사회에서 이슈도 많이 되고, 이 문제가 사실은 오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난하게 돌아온 문제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전부터 여기 계신 두 분께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벌써 직시를 하셨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까운 사람들이라든가 동물 보호 단체 이런 데 많이들 이제 어필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결국 터졌게 터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그 케어의 박소영 대표인가 이렇게 변명인가요? 반박 기자회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 탁 포인트가 잡히는 게 뭐냐면 불가피한 안락사였다라는 워딩이 좀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동물운동이라는 거는 뭐 생각 없이 시작한 거고, 운동이라는 거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집에 이제 아버지가 워낙 동물들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집이 거의 동물원이었었어요. 닭, 개열 한 마리, 토끼, 누가 버린 거 모아갖고, 몇 번 얘기는 하긴 했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학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는 꼭 시장, 옛날 재래시장 있죠, 옛날에는. 네네. 거기 들려서 이제 배추잎 따놓은 거 시장에 이렇게 버리는 거, 그것들 비닐봉지에 주워서 가방에 넣고, 또 생선 구루마라 그러죠, 옛날에는. 네네. 구루마 밑에 양동이에 이제 생선 대가리 치고 대가리하고 이렇게 뺀 내장이 한 거. 거,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비료를 넣어서 그거 이제 한 봉지 갖고, 그리고 옛날에 닭대가리라는 거는 이제 안 먹었어요. 그래서 닭집에 이제 또 가서 아줌마 갖고 갈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양동이에다 그게 있으면 이제 그것도 비닐봉지에 담아서 집에 부산물하고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집에 그거 갖고 가야지 되는 게 이제 내 하루 일과였었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그걸 끓여서 가마솥 이쪽엔 밥, 이쪽에는 이제 그거 끓여서 비벼서 걔들 주고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그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지금도 내가 족발집에 가서 왜 족발 뼈다가 얻어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공감하죠. 마찬가지죠. 네. 저도 그래요. 네. 선생님 축산업자들 지금 비난이 새 나옵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케어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인도적으로 이제 인도적으로 좀 그러니까 했으면 축산을 좋겠다. 네. 선생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축산 우리가 고기 식육을 하거나 이런데 영양분을 얻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거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단지 동물도 충분한 동물이 살아갈 권리를 갖고 그걸 인간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준 상태에서 이제 사육이 되든지 키워지는 게 맞다. 말한 게 뭐냐면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한테. 맞습니다, 예. 전에 저는 경북 칠곡군에 살고 있고 처음 유기동물을 접하게 된 건 19년 전입니다. 19년 전에 이제 길에서 어떻게 동물을 반평생을. 네, 그렇죠. 반평생. 젊은 시절을 거기 다 보냈다고 저희 가족들이 미쳤다고. 예. 미쳤죠. 예, 젊은 시절을 거기 다 아니, 뭐 보냈으니까. 동물 사랑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미모가 출중한가 봐요. 근데 뭐 하여튼 저는 복을 그렇게 많이 말하시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그렇죠. 칠곡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를테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애로라든가 이런 점은 참 19년을 했지만 되새겨 돌이켜보니까 힘들었다 이런 부분 있나요? 힘든 건 항상 힘들어요. 매일매일 힘들고 책임감, 의무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제 개인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못 갔습니다. 개 밥 주러 갔어요. 저는 예. 그래서 아니 부분께서는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불만 없으시고요? 네, 자기한테 피해 주지 말고 네 알아서 잘 살아라. 뭐 알아서 할 거 해라.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을 하는 게 아니고 단정하셨네요. 네, 서로. 현명하네요. 네. 그래서 또 남편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그래야지 또 서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니까. 네. 이렇게 참 우리 이용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김민수 씨도 그렇고 너무 좋은 일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조금 사회 전반에 좀 알려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케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문제, 뭐 각자마다 살림이 다 틀리니까 이제 자기 스타일로 살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공통된 부분은 있죠. 동물 보호를 하자라는 이유. 왜냐하면 어디선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해야 한 부분의 반대쪽에서 동물 보호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자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물의 어떤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다른 쪽에서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쪽에 할 일은 일단 무조건 보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호단체라고 하면서 보호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 네. 네네네. 그 보호단체라는 건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 아이들을 살리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회 전반적인 법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본인 스스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판단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동물보호법도 필요 없고 어떤 것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비정규 그런 것도 분명히 나라의 법이 있고 사회적 룰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지키고 만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사회비정규 같은 거는 너는 나쁘다 죽어야 된다 너는 맞아야 된다 때리고 너는 매장해야 된다 땅에 묻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거는 어디 국한돼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없는 문제인 건데 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막 뭐 집에 내 때려 죽였다. 이제 물론 동물보호법에 저촉을 받지만 그래도 모르고 했으니 어느 정도 참작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의 생활을 다 책임져주는 월급도 주지 4대 보험도 들어주지. 개인이 이제 개인이 차라리 후원금을 안 받고 개인이 뭐 힘들어서 뭐 손을 놨을 게 이렇게 했으면은 어느 정도 뭐 합의가 되겠지만은 이분은 이제 후원금을 케어라는 단체는 네, 이제 후원금을- 개인인 우리 이용여 선생님하고 진민수 씨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무려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룰마저도 지금 어겼다는 부분이 혹시 또 이렇게 많이. 그게 제일 화가 네, 나는 부분. 네, 네.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부분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원론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진민수 씨께서는 그 케어라는 단체가 뭐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됐고 뭐 기간이라든가 거기서 뭐 아까 말씀하신 후원금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서 그런 부분의 규모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17년 정도 17년. 되었죠. 되고 뭐 후원금은 20억에서 연간 30억까지 민간 후원치고는 엄청 큰 금액 아닙니까? 액수가 그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런 단체들은 또 뭐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진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19년 하셨다 그랬죠? 네. 그리고 선생님은 뭐 더 많은 시간 동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정말 동물을 사랑하고 우리 애들을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한 분들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 왜 그 개인 플레이를 하시고 그 저런 단체에서는 이런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이게 오기까지 이렇게 됐는지. 저는 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활동하신 분들이 적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많죠. 우리 몇천 명, 수천 명이 되겠죠. 전국적으로 되는데 다들 힘들어 하셔요. 뭐 전국적으로 지금 다 있지만은 또 뭐 이번 주에 또 만나요 근데 보시죠. TV에 보면
그 큰 케어의- 단체들만 이렇게 케어의 박소연 나오죠.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흥이 나서 하던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짭짤하구나. 근데 아무래도 이게 돈이 연관이 되면 사람의 초심이 변할 수도 있는 어. 부분이고 이건 20억 이상이면 엄청난데요. 그게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지금 케어해야 될 애들이 600마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했다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애가 100마리인데 네. 제가 혼자서 하잖아요. 네. 내일을 하면서 혼자서 하고 걔들한테 쓰는 돈이 이제 최소 300에서 이제 좀 넉넉히 병원비까지 어느 날 이제 좀 사건 나서 이제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럼 이제 500. 한 달에? 그렇죠. 네, 한 달에. 네, 한 달에 이제 누가 무진장 아파서 큰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추가 200 들어가면 이제 한 500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근데 저도 지금 한 70마리 밥을 주고 있고 지금 많이 하늘나라 19년 동안 하늘나라 많이 보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막 정말 대수술이 필요한 아이를 구조했다던가 뭐 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목돈이 뭐 100, 2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니까 저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동물 밑으로 나가는 게 뭐 200, 300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투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TV에 보이는 것만 보겠지만 전문가들은 투견이 사실 입양이 안 된다는 거를 힘들어요. 투견들을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데들이 사람하고 교화하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본 사람들은 힘들다는 걸 알죠. 대부분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 동물 쪽은 그래요. 다른 쪽은 또 막 파헤치는지 모르겠지만 동물 쪽은 그냥 불쌍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후원을 하기 때문에 믿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 후에 또 그렇게 막 뭐 어디에 했냐 빨리 공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없고 그냥 예, 믿고. 내가 좋아서 한 거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후원을 하고 믿었다는 건 당연히 내가 후원했던 금전적인 경제적인 도움이 그 애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졌을 간다고 것이다. 생각하죠. 라고 그리고 믿고 또 준 거. 동물이기 때문에 뭐 그 아이가 없어지거나 죽거나 뭐 어떻게 됐어도 그렇게까지 관여는 하지. 그러면 제가 지금 않죠.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안락사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떠한 상황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큰일이 터져서 얘가 막 큰 수술을 했다든가 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게 아주 공정하게 오픈이 되나요? 케어라는 단체에서. 그러면은 뭐 안락사 시키는데 얼마 들었다. 뭐 그다음에 치료하는데 얼마 들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후원했던 분들한테 저는 최소한 이게 깔끔하게 공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뭐 안락사 했다 이렇게 어디든지 그럴 거예요. 그죠? 문서를 작성할 때는 굳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다른 걸 둘러서 또 했을 수도 있으니까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치, 지금 사회적으로 법을 만든 거는 내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내가 죽이면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잘못을 사회적인 법으로 만든 걸로 해서 재판을 해서 답이 나온 거는 사형제도에 의해서 사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살인과 사형제도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유기견이다, 지금 힘들다 이런 애들은 나이가 많은 애들 아니면 너무 병이 걸려서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애들 또 뭐 실험동물 이건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니까 이제 이런 특별한 애들 외에는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개인이 죽이는 거는 도살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라에서 모아놨는데 아무도 입양하지도 않고 또 나라에서 다 관리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도살을 시키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인 합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락사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네네. 어차피 죽이는 건 도살은 다 같지만 미명으로 이제 미안하니까 안락사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는데 그거를 개인이 죽인다. 이건 도살이죠. 네. 그래서 지금 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개인이 동물을 도살하면 죽이면 안 된다. 이제 그거를 막는 건데 얘는 너무 20년간 임의도살을 해온 거죠. 그러면서 임의도살 금지,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뭐 제정하라 하고 이렇게 지금 네. 옆에다 그 기자회견할 때 써서 붙였는데 난 그게 너무 또 우스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해놓고 임의도살 금지법을 또 이렇게 보여지게 이렇게 하는 거 자체. 그러니까 걔는 지금 뭐를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앞뒤가. 그리고 사실 표창원 의원법은 동물 임의도살 금지예요. 근데 걔는 자기 스스로 그 법을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창원 의원이 그 법을 몰라서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개 식용 금지하자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네 소돼지 먹잖아. 근데 왜 개만 먹지 말라 그래. 이런 그 개를 안 먹으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게끔 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이 한 20% 계세요. 그래서 표창원 의원께서 개 고양이만 도살하지 마가 아니라 모든 동물은 도살하면 안 됩니다라고 큰 법위안에 일반인들이 그거를 인식하고 동조하라고 그걸 만들었어요. 도살을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네. 동물은 도살하면 안 된다. 모든 동물 이렇게 했는데 개가 자꾸 그 박수현 씨가 자꾸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자꾸 쓰는 바람에 그게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쓰면 안 된다. 그런 법은 표창원 의원 법에 없다. 임의도살 금지다. 모든 동물은 임의로 도살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지.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슈되는 단어를 쓰게 하려고.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하고 막 하게끔. 언론 플레이를 할 줄 아는 건가? 선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많이 화가 나 있었거든요. 왜? 사람 그래 안 봤디. 그렇죠. 네. 뭐, 팀 나올 때 한참 좋은 일만 하더라고. 이쁘게 말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나는 그 법에 굉장히 큰 어떤 걸 희망을 걸었었어요. 새 법 중에서. 지금 폐기물관리법에는 개농장에 음식물 썩은 걸 주지 말라. 그것도 개가 들어갔죠. 또 제가 지금 주장했던 그 축산법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라. 이것도 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동물 임의도살 금지 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개고양이가.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운동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개가 다 망친 거죠.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계속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거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개를 지금 음성적으로 이렇게 도축을 해서 고기로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박소연 대표한테 찾아가지고 네가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노? 뭐 이래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죠? 네. 너는 제가 그 입장이라도 그런 얘기 하겠는데요. 그렇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좀 속상하죠. 그래서 지금 동단체에서 그렇게 한 바람에 저쪽에서 오히려 너네나 나나 뭐 틀 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니까 다른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모르는 제가 들어도 딱 그렇게 공시 딱 나오는구만. 박소연 씨 소랑 그래 안 봤디. 플레이 잘하는구나. 우리 잘하면 걸리겠는데요? 이러다가. 아니 괜찮아요. 예. 아니, 사설보호소는 안락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숨기고 말고가 없고 사설보호소라는 건 동물을 위해서 개인이 동물을 보호하는 데잖아요. 네. 거기서 안락사가 합법화되려면은 개인이 일반 그 견주들이 우리 개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들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얘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애일 때만 의사들의 인증에 의해서 수의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네. 수의사의 네. 어떤 그 처치에 의해서 얘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는 건데. 안락사 입기면 그것도 또 이제 뭡니까 확인서도 떼야 되는 당연하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런 절차는 다 이게 정상적으로 지켰는가요? 아니니까 문제가 생긴 그죠.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안락사는 개인이 금지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냥 키우다가 싫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안락사 시켜주세요.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수의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얘는 나이가 많고 무슨 병이 걸려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이런 어떤 그 근데 진단서가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은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식표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칩이 아닌 이상은 인식표를 다 이제 나라에서 하라니까 저거 안 하면 벌금 낸다 이러니까 이제 하시는데 집에 가서 떼버리고 그거 떼버리고 그냥 산에 버리면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미가 없었는데 그 한 3년 전쯤에 한참 그때 등록제를 실시했거든요. 그때 정말 많이들 하셨는데 저도 막 우리 애들 다 한다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또 뭐 뜯어버리기도 하고 예,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버리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식이 이렇게 키우다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묶어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밖에서 묶어서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아파서 죽을 때까지 오래 키우시지 꼭 반려인들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사실 이런 개인적인 얘기인데 직장에서 한 아가씨가 3년 동안 6번 강아지가 바뀌는 경우를 봤어요. 수미 잘라보죠. 한 6개월 되니까 이제 자기 모양이 안 나오고 이제 오줌 똥 하고 하니까 뭐 남자친구가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가 계속 사주고 이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 반려인들이 정말 이게
좀 배워야 기본적인 되겠구나. 그 의식도. 네, 기본적인 의식을 네.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 이래야 되고. 지금 하루에 3,000마리, 1년에 10만 마리가 안락사되죠. 10만 마리 이상이 안락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만 마리 1년에? 네. 그렇게 10만 마리 많이 이상. 안락사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소형견들만 그리고 아, 대형견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 네. 시유급자들이 좋아하겠는데요. 네, 그쪽으로 많이 빠지죠. 빠지고 소형견들도 얘네들도 죄가 없잖아요. 그냥 예쁘게 태어난 죄고 그냥 주인 잘못 만나서 조금 키우다가 버려지는 게 죄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정부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비축축을 하고 싶어도 주위에 민가들이 그런 거 많겠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하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에 노는 땅들도 많기 때문에 그 지자체 찾아가서 또 단체 이름도 크고 또 선생님 같은 부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중축해서 또 더 많은 아이를 수용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게 우리 진민수 씨라든가 이용현 선생님께서 그런 일을 좀 하시지. 왜 그 힘들게 내 돈 들어가면서 집에서 벌어가지고 그거다 꼴박 그러십니까? 자치단체나 아니면 정부에 아니면 뭐 우리 민간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한테 후원 좀 받으시고 하지. 저 이해가 안 가네. 그 1년 25까지는 아니어도 뭐 15만 더 뭐 그런 애들 정말 박소연 대표보다 더 케어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애를 잘 구해내고 보호해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능력 부족입니다. 그것도 그 많이 웃기는 게 처음에 땅을 살 때 그 이유는 아이들 보호소를 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 질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는 다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이 체크할 수 없는 땅인지 알면서 산다는 게 일단 아, 문제고. 맞네. 네. 우리도 축사 지을 때 가축 그렇죠. 사육 네. 제한 구역 뭐 이런 게 있네. 다 체크하고 나서 사는 거지. 무조건 사고 나서 여기 안 된대 이건 아니잖아요. 필요 어떤 거니까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또 이런 저 듣고 경우도 있죠. 싶었습니다. 미리 정보를 듣고 어. 어디가 부지가 이제 뭐 골프장이 생긴다 정보를 몇 년 전에 듣고 이제 후원금으로 저기 땅을 사서 부지를 사서 보호소를 지을 거. 그럼 사람들이 또 십시일반 조금씩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어디라고 이제 말하기는 저기 한데 그래서 뭐 전국에 몇 군데 사서 그게 몇 년 있다가 예, 굉장히 올라서 이제 개인 거니까 팔고. 박소연 대표가 투자의 기재인가요? 근데 조금 화가 나는 건 이제 김포에 보호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보호소는 그 보호소로 하기는 어려운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도 샀어요. 산 게 아니죠. 뭐 자기는 세를 얻었다는데 세를 얻든 샀든 거기다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 김포시에서 나와서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와서 시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동물보호단체도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와서 체크까지 해줬는데 거기다가 그래도 우기고 시멘트 공무를 다 하고 펜스를 다 치고 건물을 이제 진 거예요. 애들 집을. 알고 한 거네. 알고 했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시에서 결국은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짓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원위치 시키느라고 얼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뭐 겉으로도 그 얼마 큰 땅을 나오겠지. 네, 그 네. 매덕이 들어가죠 일단은.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큰 후원금을 흘려버린 거죠 사실은. 흘려버리기도 하고 그 시세 차익을 또 보지 않았는가요 혹시? 그래서 그거는 안 알아봤는데 아니 뭐 투자를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한 거는 그 돈이면 만약에 그게 자기 돈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시까지 나서 하지 말라는 걸 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인 거죠. 강원계도 네. 선생님 제가 음모론을 좋아하거든요. 소위 틀론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오라가이 쳤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건 아직 안 알아봤어요. 근데 박소연 케어 대표가 17년 동안 케어라는 것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랬었나요? 아니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환경에 의해서 그래 된 건가요? 그런 건 좀 알 수 있나요? 그뭐 극히 개인적인 거라 제가 이제 뭐 어떻다 말할 수는 좀 혹시 한 그렇고. 10년 전부터 그러진 않았나요? 그랬죠. 맞죠? 이명박이 오고. 전부터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누구요? 이명박이 오고부터 MB 정권부터 혹시 하지 않았나요? 전 이명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달나라도 팔아먹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 또 그 사람 얘기하기. 저는 사회적으로 도덕적 회의가 네. 만연된 게 네. 정부의 최고 통수권자가 마음 놓고 사기를 치니까 사람들이 이 사기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어. 아, 연돈 다 치는 거 아니야? 나라님도 사기 치는데 그건 하면서 바보죠. 시작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생명이 5년이잖아요.
5년짜리를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합니다. 삶에 합니다. 그건 바보예요. 아, 선생님 합니다. 냅둬요 그럼 네. 그 사람들은. 아, 우리도 닭깎이 딸내미 하고 그걸 합니다. 다 알고. 그 제가 아는 거는 한 17년쯤 그때쯤 하여튼 전에 10년쯤 훨씬 전에 예, 제가 15호소를 했었어요. 박소연 씨가. 그래서 15호소에서 날짜 지난 애들 다 걔가 죽였어요. 아, 자치단체에서 하는 유기견 보호소. 네, 그 15호소를 해갖고 거의 몇천 마리 죽였죠. 개소리에 의해서 죽어간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실이라는 동물단체가 조금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봉사실을 하면서도 또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온 것만 네. 전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기사에 나온 것만 위탁을 맡긴 아이들도 죽였잖아요. 그게 동사실일 때 했거든요. 동사실 동물보호소, 걔는 사설보호소에 했을 때 어떤 유기견 그 카페에서 거기다 위탁을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이건 이제 제가 직접 간 이야기인데 네. 어느 단체 카페에서 자기네가 위탁료를 몇 달에 밀렸더니 2달인가 밀렸더니 거기서 안락사 시키겠다고 연락이 왔더라. 그래서 저한테 저희 집에다 좀 두면 안 되겠냐고 자기네 지금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또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어디냐고 내 데리러 가겠다고 해서 이제 주소를 준 거를 포천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동사실 보호소인 거죠. 갔더니 그 데리러 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니 이 아이들 어디 갔냐 했더니 거기 소장이라고 하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네.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 대표님 뭐 어쩌고저쩌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빨리 내놓으라 했더니 지금 없고 대표님이 나중에 그 연락을 드리겠다고 바빠서 못하고 연락 드리겠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게 무슨 동물 이렇게 하는 사장인 줄 알았어요. 돈 받고 맡아주고 이런 사장이 그런 줄 알고 예, 예. 여기 사장 빨리 오라 그러고 내가 가면 안 주겠다고. 걔가 지금 데려왔는데 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바빠서 뭐다? 지금 이게 자기 일인데 이게 걔가 없는데 바빠서 뭐다 전화 바꾸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받은 게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너 빨리 안 와? 하고 욕직을 했죠. 이씨, 걔를 갖고 이렇게 그때 하고 연기를 하셨나요 그때? 너 지금 당장 하면 내 죽여버리는 지랄을 막 했어 욕을. 내가 워낙 시게 했더니 욕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아니, 11회 넣으시기 막 나와도 됩니다. 했더니 이제 내가 워낙 확 이게 터져서 왔더니 인사동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사무실로. 그래서 나 지금 당장 같은 거 가만히 있으라고 쌍년이라고 인사동에 갔어요. 갔더니 박서연이 이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처음 만난 거죠. 그래서 너 개 갖고 장사하는 게 개가 지금 없는데 너 이걸 바쁜 일 너 지금 얘 어디 갔어? 하고 그냥 막 그랬는데 이 애가 내 애가 아니잖아요. 내가 맡긴 게 아니니까 이 카페 그 애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한테 전화했죠. 여기 데리러 왔는데 이게 없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찾아왔는데 일로 오라고 실제 왔어요. 왔는데 뭐 자기가 알아보겠다. 지금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너무 화가 나서 막 걔한테 욕을 했더니 그 대표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빠지라고. 왜냐하면 제가 독사 같아서 괜히 자기한테 욕직을 하고 온 건 나중에 별짓을 다 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피해볼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참 나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어이가 없어갖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들은 얘기가 어디야 그 건대 수의병원에 실험용으로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나온 걸 보니까 그때쯤에서 또 어떤 여자애가 3년을 맡긴 거예요. 3년을 맡겼는데 돈이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간 거야, 이제 그 위탁비가. 그래서 어느 날 보러 가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그 실험용으로 보낸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든 아이들을 병들고, 이렇게 힘든 아이들을 안락사 시켰는데, 그 아이들을, 어차피 죽은 거를 실험용으로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실험용 날짜에 맞춰서 애들을 죽였잖아요. 예,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좀 화났었고, 나는 그때 그게 화가 나서 좀 그랬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실험용 날짜에 맞춰서 1년에 2번인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교 이름을 언급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그 학교에서 네네. 그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날 맞춰서 걔가 그쪽으로 보내줬다. 네, 그러니까 상관없이 그 날짜에 맞춰서 애들을 이제 30마리 채워갖고 보낸 거예요. 예. 도출장을 운영하나요?
글쎄. 도축업자 아닙니까? 저도 한번 박소연 씨? 만나면 물어보려고.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 네. 그리고 카라. 카라. 요 세 곳이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건 수천. 그렇죠. 수천 명의 분들이 개인의 계시고. 사설. 이제는 케어는 보호소가 있고, 그리고 카라는 보호소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다 위탁을 보내요. 위탁처에, 이제 뭐, 수백 마리를 위탁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나가죠. 그리고 동자련은 이제 보호소가 있는데 호텔처럼 너무 깨끗하고 봉사자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누가 하나 아픈 애 있으면 바로 병원에 보내고, 그러니까 한 마리도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긴 거는 다 알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케어 보호소는 세 군데가 일반 봉사자들이 못 가요. 못 오게 막아서. 그리고 누굴 쓰냐면 한국말 모르는 외국인. 뭐 무슨 캄보디아, 무슨 베트남, 무슨 뭐 중국의 어디 저 이상한 사람들. 자기네 3명을 썼는데 자기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는 각 나라예요. 예, 전혀. 그러니까 말이 나갈 수가 전혀 없죠. 애들만. 그 주도 면밀한 건 거의 MB 수준인데요. 네, MB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문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MB하고 자꾸 결이 많네. 우리 박수현 대표가. 그래요. 아니 그래서 어쩌다 한번 실수를 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이해하죠. 저도 실수를 하니까. 근데 이제 실수하기는 이렇게 실수를 치기에는 너무 크고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왔고 지금 그때도 동사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밀명 아래 그때만 해도 개인이 안락사하는 것이 크게 법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사시 보호소에 뭐 20마리 정도 한 칸에 있다. 그러면은 박소연이 들어가서 그 20마리 같이 있는 애들 중에서 5-6마리 빼서 그 앞에서 애들 같이 노는 애들 앞에서 안락사 시켰어요. 죽였죠. 지금은 이제 보는 애 앞에서 죽이면 안 된다라는 법이 됐잖아요. 네. 예, 그리고 개인이 죽여서도 안 되고. 근데 그때 그 보호소 안에 같이 놀던 애 앞에서 그 아이를 죽였어요. 걔가. 그때도 그런 짓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계속 방송에 떠든 2010년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안락사 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처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어느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 쓰기에는 너무 큰일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도 화가 났던 거고. 네. 상의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한테 얘기하러 할 때는 이렇게 사인을 주죠. 상의하셔도 됩니다. 작은 일들은 괜찮아요. 조금씩 어떤 부분은. 근데 이게 넘어가면 수많은 사설보호소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너나 할 것 없이 맞습니다. 예. 구조한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진 찍고 당장 구조하는 거 라이브로 방송하는데 어머 정말 저기 봐. 정말 너무 많이 구조해. 저긴 정말 구조의 여왕이야. 거기 진주 이런 데서 그 사람 너무 구조 많이 하더라. 어떻게 저렇게 하니? 거기 진짜 후원해야 돼. 이건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이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선생님이나 저나 시간이 없어요. 우리 손톱에 매일 개똥 끼어서 살듯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손이 못생긴 게 저건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그 이슈를 될 만한 막 글을 쓰고 홍보를 하고 이 자체가 시간이 없어요. 네, 없어요, 시간이. 근데 늘 이 인터넷이나 뭐 옛날에는 카스,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막 구조하는 사람은 매일 올리는 사람이 계신데 실제로 그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사진만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한 것처럼 올리고 매일 그걸 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 사람 많이 하는구나.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표도 안 나죠. 저 사람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나 보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이면에 있는 걸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죠. 그럼 하세요. 시간이 선생님하고 없어요. 두 분이서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요. 20억 들어온대잖아요. 참 답답하네. 수익 창출할 줄 모르신 분들이네. 20억 들어오면 합니다. 저는 진짜 바빠서 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왜요? 20억을 만들려면 그 수천 마리 죽여야 돼요. 수천 마리 죽여서 한 웃을 거잖아요. 일만은 아닌 것이. 그러니까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이렇게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게 이분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마리, 2마리 구조할 때는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이게 부패가 되는 이유도 환경이나 조건이 또 그렇게 맞아 떨어졌을 테고 혼자서 하기에는 이게
지금 유기동물이 너무 많잖아. 이걸 혼자서 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정신도 피폐해지고 이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9년째 접어들었는데 중간 7년쯤에는 자살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내 생활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사는 게 힘든 거 눈에 보이고 불쌍한 아이는 눈에 보이고 금전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자살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개인이 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에요. 정부에서 빨리 관심을 가져주고. 이 정부부 하라 그러면 아니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시급자가 달라들 것 같은데? 예,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해결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법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같이 힘 모아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한꺼번에 더 많은 아이를 구해야 돼요. 지금 100마리 구조해봐야 표시도 안 나는 거죠. 네네. 예, 저희는 그래서 한계가 있거든. 한두 마리는 다 간두고 걔도 250마리 구했다는 것도 간두고 다 같이 일단 하면은 1년에 지금 500만 마리 이상이 죽어가잖아요. 개농장까지 치면. 유기견도 한 20만 마리 죽어가고. 엄청나네, 그죠? 네, 어마어마하죠. 개농장에서도 공식적으로 200만 마리에다가 비공식적으로 잡아먹을 걸 치면 500만 마리인데 이 법만 통과가 되면 500만 마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농장 어디 뭐 50마리 구했다 막 그거 갖고 몇 달을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이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100년 지나도 다 개농장을 해결 못해요. 그럴 바에는 다 같이 법안에 힘을 써서 이거를 되게끔 밀어붙이면 5분의 4는 살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했다고, 개들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동물법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서 정부랑 싸워서 애들 대신해서, 얘들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 말로 그렇죠. 정부랑 대신 싸워서 해주는 이 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죠. 네. 독일 동물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독일에는 안락사가 없거든요. 그게. 아, 그래요? 그러면 아픈 애들이나 정말 네, 정말 아프거나, 영구적으로. 예, 정말 그런 애들은 그렇지. 이제, 뭐, 정말 0.01% 정말 거의 없을 정도인데, 왜 그런지를 보면, 그 번식 자체가 불법이에요. 함부로 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번식이 문제거든요. 무분별한 번식. 그냥 재미로 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독일에서 한다는 건 보호소에서 번식을 모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전, 일반 그렇죠. 예. 인들이 그리고 샵이 데리고 없고. 있는 샵이 없으니까 쉽게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마리 키우고 싶으면 그만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쉽게 또 데리고 오지도 못해 어떤 절차를 걸치고 또 그 집까지 방문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한 책임감으로 키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이 뭐 재미로 그냥 새끼 놓는 사람들 새끼 한번 보려고 그 한 번 보려고 7마리 8마리 나와서 그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책임한 번식 그 자체도 법적으로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개인들이 한 마리 구해서 케어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마리를. 그런데 그냥 샵에서 한 마리 쉽게 사서 새끼 놓고 이건 1, 2년 만에 20마리, 30마리 그렇죠.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생명에 대한 존중을 조금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렇게 필요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원해야지 법은 바뀌는 건데 다수가 원하려면 이 동물운동이 확산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SNS에다 전국동물 활동을 하고 맨날 카드 돌리고 공유해주세요. 뭐 거기다 전화해주세요. 팩스 보내주세요. 계속 하는 건 지금 이 법안이 이럽니다. 이건 이럽니다. 이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이해를 시키고 이거를 확산을 시키는 이유가 몇 명이서 싸워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건 내 재판, 내 재산을 잃어버렸다. 이거를 판결이다. 이거는 돼요. 혼자 해도. 몇 명이 해도. 근데 이런 동물 문제, 이런 시민 문제는 관심이 많이 많은 없죠. 사람들의 힘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통과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공론화되고 네.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네. 그게 제도화되고 법안까지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단계. 지금 애견 인구가 1,000만, 1,500만이 넘었나? 하여튼 1,000만 시대 훨씬 넘었는데 그냥 내 강아지만 예쁜 옷 입히고 잘 먹으면 되고 옆에 강아지 죽어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신경을 많이 내 강아지라도 평생 좀 네네네 맡아자라. 네, 좀. 맞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때만 너무 보지 안 말고. 가지시더라고요. 그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 자식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잘 살지 말고 보호자가 없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밖에 떠돌아다니는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피해보지 말고 얘네들 피해본다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도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저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많이 이렇게 응원도 하고 하지만은 그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죽어가는 아이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천만 시대라도 사실 몇 프로, 1% 정도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많이 힘들어요. 이거 하면서도.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결론을 내릴 것도 없이 결론은 뭐 그때 다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우리 애완 동물들하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내 애를 키우듯이 해서 마지막까지 좀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도 이제는 개를 유기견 밖에서 떠도는 개를 바라볼 때 TV에 나온 케어에 있는 박소연 대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게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자선 탕진해가면서 우리 진민숙 씨께서는 19년 동안 아파트 한 채를 들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집 한 채 날렸지요. 우리 또 이영현 선생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가산을 그 계획위원회 다운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짠합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TV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동물 보호단체가 운영되는 건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나 개인들은 굉장히 내 노력과 내 사랑을 쏟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큐커TV 애청자들은 반드시 알 것이라 하고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지켜보겠지만은 케어 같은 동물보호단체는 우리 사회가 좀 더 TV에서 사라졌다고 잊혀지지 않도록 스스로 좀 확장해가지고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그런 노력 필요하겠네요. 단순한 이슈로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근본적인 거를 찾아서. 그러니까 박선영 대표는 가장 원하는 게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근본적으로 근본을 그런 좀 찾아서 이걸 해결하는 문제를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대 재생산합시다. 네. 예, 잊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의식 있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한번 믿어보고 오늘 좋은 시간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상을 해드리는데 제가 가능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